왜 대통령들이 시장을 갈까에 대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시장에 가서 그 받는 반응 있잖아요. 이거를 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니라 저희도 항상 과거에 보면 대통령이 조금 심기가 안 좋을 때, 힘을 받아야 될 때 시장을 갑니다. 왜냐?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 아이돌 스타가 오는 것처럼 반응해요, 되게. 그런데 더구나 여기 그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그 표현을 감성적으로 보면 TK의 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어려울 때마다 여러 차례 갔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만 거기가 또 하필 이렇게 유례 없는 화재로 불탔다는 것도 여러 가지를 참 생각하게 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가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지만은 설사 그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와준 거에도 고맙게 생각할 거지만 지금 이 행보 자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물론 그 재난의 현장이니까 간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보를 짰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너무 자칫하면 지금 사실 국난적 상황인데 너무 한가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가셔서 이런저런 반응을 보고 그걸 오독을 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은 더욱 앞으로 정국을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됩니다. 오독의 오판을 낳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소식이 나갔었는데요. 처음에 나갔던 사진 한두 컷 빼고는 대부분이 예전에 방문했던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혹시 주요 뉴스 보셨던 분도 오늘 영상인 줄 아시고 오해하실까 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만웅 원장님은 대구 서문시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 35일 만에 외부 일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까 화면을 보고 착각을 했습니다. 옆에 권영진 시장 막 웃으면서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국면인가라는 거 있는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다가 공을 던져놓고 저쪽에 자정주자는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갖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제 특별수사부 업무가 끝나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해주고 저기까지 갔는데요. 아까 이동관 수석이 그런 지적을 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에 국민과의 소통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시장도 가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시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주관적인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던져놓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오히려 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최근 상황을 보면서 지금 국회 내에서 탄핵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막 후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런 제도 계속 가도 되겠는가 하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시면 어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한번 갖고 나니까 탄핵을 받지 않는 한 이런저런 국민의 90% 이상이 직을 제대로 수용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00만 가까운 시민들이 대통령 하야 하옥까지 주장하면서 나오고 있어도 그냥 대충 국회에서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면 이렇게 다니고 있구나라는 느낌입니다. 네, 오늘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 그림이 뒷받침이 돼야 좀 얘기가 또 재밌게 또 충실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영상이 없는 관계로 일단 대구 서문시장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영상을 보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대로 탄핵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의 비박계의 핵심 인물이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과 관련해서 논의를 벌였는데요. 두 사람 결국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져서 왜 만났느냐 이런 뒷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헌재 판결이 내년 4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회동은 추미애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추미애 대표는 갑자기 1월 말, 내년 1월 말을 대통령의 퇴진 시한으로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나왔던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네. 추미애 대표가 왜 1월 말이라고 했을까요? 특히 대표급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3차 담화를 두고 협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3당 대표가 확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적인 발표를 했고요. 다만 당 내부에서요. 3, 4, 5 만났을 때 2월 정도 땡겨서 퇴진하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4월을 얘기하고 있고 2월 정도니까 중간에 3월 정도 혹시 하면 어떠냐 이런 듯한 절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협상용으로 이를 던져본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전에 이제 야3당 거기다가 추미애 대표 특히 강하게 지금 탄핵을 외치고 있었는데 단독으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나고 그것이 밖으로 보도까지 된 것은 적절한 대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얼마 전에 청와대 단독 영수회담 제안했다가 상당히 후폭풍이 컸지 않습니까? 이거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어려운 국면,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던져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헤쳐나가는데 별로 좀 어울리지 않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동관 수석께는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1월과 4월 각각의 그 속에 담긴 셈법은 뭘까요? 일단 협상용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추 대표는 자기는 1월에 이제 사실 시한을 얘기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또 교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기 퇴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는 뭐 그 4월 말까지 당론 이제 채택이 됐지만은 그거는 역시 뭐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 언제 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근데 조금 일찍 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쪽은 뭐 가능하면 조금 늦춰서 질서 있게 그 상황을 정리해가면서 하자는 그 의도일 텐데 우선은 제일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오늘의 회동으로서 그 박 대통령이 던진 말하자면 국회에서 정해주면 조기 퇴진하겠다는 선언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돼버렸다. 왜냐면 전부 손발이 어지러워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 그 신의 한 수로 만들어준 거는 사실 야당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거를 좀 더 성숙하게 뭐 너무 언론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받아서 좋다. 거국 총리 자기네가 주장했던 거니까 처음부터. 거국 총리 그럼 빨리 선임하고 일단 하면서 탄핵은 탄핵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바로 그 이재명 신드롬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막 강경일변도로 어쨌건 자극적인 예를 가면서 지지율이 올라와서 지금 3강 구도가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손발이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수를 저는 정말 그 꼼수라고 욕했지만 자기네는 신의 한 수로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첨언하자면은 지금 이제 특히 탄핵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행동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으로 발의만 되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국민의당하고 같이 움직여야 과반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수당의 경우에는 의견 제시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발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당하고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보여야 되고요. 더구나 이제 탄핵을 관철시키려면은 이제 비박과 협력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치고 나간다고 혹시 여론 게임에서는 당장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책임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행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김만우 원장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도 추미애 대표가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 발의 주도하겠다, 대선 출마 포기하겠다고 기자회견했을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은 환영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사실 김무성 전 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덜컥 아침에 만나니까 야당에서도 그때 얘기랑 오늘 만난 거랑 도대체 어떤 게 추미애 대표의 진심이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출신 1등이라고 한 분이,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막기는커녕 비호해온 부역자 정당이 석고 대제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정치에는 영원한 표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고는 하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저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만에 김무성 전 대표 만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만남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데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당대표가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 탄핵 연대의 난기류가 형성됐다. 직격탄을 쐈고요. 당 밖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추미애 대표, 우리 당에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마치 지난번 대통령 단독회담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김무성 전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탄핵을 발의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던 추미애 대표가 이제 내년 1월 대통령이 퇴진하면은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공조에서 탄핵하자고 하고 또 함께 만나자고 하면 탄핵의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못 만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추미애 대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내막으로는 현재 탄핵을 관철시키는데 가장 큰 변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아닌가 해서 여러 가지 타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전략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김무성 대표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4월 퇴진과 또 거기에 비슷한 얘기 하다 보니까 1월 퇴진 얘기가 나와가지고 탄핵 자체에 대한 뭔가 전략이 없이 만나서 이제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심상정 대표도 아침 때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마치 언론의 오보로 혼란을 만들어드린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의기투합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최소한 발의하는 단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야3당이 공조하자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행보는 사실 저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보면은 야3당 공조가 이게 깨진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화가 나 보입니다. 거의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한 번 실수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두 번 계속되니까 이게 무슨 법칙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엑스맨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지난번 영수회담 무산됐을 때도 그랬지만은 서로 이 정도면은 대개 어떤 얘기 할지에 대해서 의제 조율을 좀 하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회동인데. 근데 저런 자기 말만 하고 헤어질 얘기하면서 굳이 만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조금 이 노출 조급증 아닌가. 이게 탤런트 같은 분들 확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한동안 쉬면은 못 견디거든요.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정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요새 그냥 이 노출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조금 좌충우돌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야당이 제대로 된 전열 정비를 해서 정말 아까 우리 김만호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성숙한 전략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한테 집권 역량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당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율도 문재인 대표랑 사실 같은 세트거든요. 20% 초반에서 그냥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엑스맨이라고 하면 SBS가 과거 아주 방송했던 프로그램 중에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상대편인데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 편으로 활동하는 눈에 안 보이게 뭐 그런 사람들을 흔히 엑스맨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여성분이니까 엑스우먼이라고 저번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엑스맨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런 자막이 좀 나가고 있고요.
자, 현재 이 탄핵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뭔가 얽히고 특히 야당의 발걸음이 대단히 무거워 보입니다. 야당은 이렇게 추미애 대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새누리당의 발걸음은 그동안 정말로 무거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새누리당의 발걸음은 오히려 가벼워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 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4월 말로 하고 60일 뒤인 6월 말에 내년 6월 말에 조기 대선을 치르자 이런 일정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내년 4월 말 대통령의 사임, 내년 6월 말 조기 대선의 일정을 당론으로 오늘 채택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 또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의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데 전원이 만장일치 박수로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하지 않는 걸로 될까요? 탄핵안에 대한 논의는 어렵습니다. 탄핵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개별적으로 추천하십시오. 정진석 원내대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의견 밝히는 의원님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취재하십시오.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의 당론이 이거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 친박계, 비박계 의원들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당론이 결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러나 이것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중간에 지금 한 스텝을 더 가기 위한 과도적인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여당에서 결정한 이런 4월 퇴진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뭐 좋다 그렇게 가겠다고 선뜻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주초에 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박계 쪽에 속해 있는 분들도 제일 중요한 게 그 촛불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자 조기 퇴진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단 원로들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명분 축적을 위해서 지금 일단 당론 모으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만약에 청와대가 계속 지금처럼 뭐 결국 국회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고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미루고 가면 9일날 탄핵 표결할 때는 다시 입장을 재정리해서 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이미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청와대한테 또다시 공이 넘어간 거니까 청와대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청와대가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국면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다음 주초까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 김만우 원장님께는 다음 얘기 좀 제가 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동관 수석께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새누리당이 한 스텝을 밟은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고 그렇죠. 한 스텝을 밟았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새누리당 비박계의 움직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새누리당 그렇죠. 친박계는 이미 4월 말 퇴진, 6월 대선 내년 그걸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미 거기서 모든 스텝이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박계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건데 오늘 당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친박계 의원들은 별 얘기를 하지 않아서 어제 조원진 의원 얘기를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저는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3차 담화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그 결론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탄핵은 아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협상이 안 되면 저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탄핵은 지금 거의 힘듭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탄핵에 들어가면은 지도부 사퇴를 못합니다. 탄핵에 들어가면 지도부 사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탄핵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내걸었던 노동력도 다 거두겠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탄핵은 절대 안 된다. 비박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오늘 4월 말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 6월 말 조기 대선 실시 이 일정에 비박계가 합의해준 이유가 있다면 예, 같이 수렴을 한 건데 일단 대통령이 확실하게 4월 말 퇴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여야 협의를 얘기했던 대통령의 주문들을 야당이 받아들이든지 하겠는데 당장은 제가 보기에 야당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인 입장을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4월 퇴진, 6월 선거, 대선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 친박 상당히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협상이 안 됐을 때 방향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친박은 탄핵은 없다. 그냥 간다라는 것이고, 비박은 협상이 안 되거나 대통령이 답이 안 나왔을 때 9일날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시 주장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친박은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퇴진시키는 건 안 된다.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친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탄핵은 안 되고 다른 방식의 퇴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성사시키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해야 된다. 일정이라든가 동의 구성 요소라든가 헌재를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 보면 민심을 받아서 그냥 몰아가야 된다는 걸 보면은 친박이든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류든 간에 상황에 대해서 계속 거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친박이 오히려 그동안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탄핵은 절대 갈 수 없다. 무슨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나온 걸 보면은 이 정도까지 과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저는 민심의 역풍이 더 크게 나올 소지도 있다. 이 점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탄핵이냐 조기 퇴진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전부 매몰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근데 고개를 조금 들고 보면 지금 새누리당은요. 그 세월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맹골 수도의 그 급물살에 지금 저 좌초한. 그래서 이미 기울고 있어요. 근데 촛불 민심에 이미 저 좌초에서 기울고 있는데 지금 선장이랑 뭐 지도부 기관사 이런 사람들이 야 저 구명조끼 메고 선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매몰이 돼서 어떤 상황이 급속히 저 큰 파도가 밀려오면은 꼴가닥 그 세월호가 빠지듯이 전부 다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자면 당의 리모델링 전략 어떻게 이 상황이 넘어간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도 염두에 두고 그건 뭐 제가 뭐 분당을 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지금 이 창문 깨고 들어가서 지금 저 구조하라는 얘기도 아직 없고 전부 선실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선장은 세월호 때처럼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도부도 마찬가지, 기관사도 그렇고. 예. 예. 지금 이동관 수석께서 말씀하신 비유적으로 세월호는 침몰하는 배, 추락하는 비행기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시고 세월호에 비유하신 건 좀 치매. 예, 그렇죠. 제 개인적 사견이니까. 예. 침몰하는 배나 추락하는 비행기 이렇게 좀 비유를 하셨다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법적으로 대통령이 퇴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밖에 없다라고 했다가 상황이 흘러가면서 말이 바뀌었다. 정반대로 바뀌면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탄핵은 이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4월 말 이제 우리가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으니까 야당이 여기에 응할지 안 응할지 빨리 입장을 정해라. 이렇게 지금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은 분명히 3당 대표가 만나서 물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만나고 있는데 여당 간에 협상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협상은 안 되는 것이고 여당만 4월 말 퇴진 시점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4월 말에 퇴진하겠다고 내년 4월 말에 퇴진하겠다고 이야기만 한다면 공개적으로 일정을 밝힌다면 비박계도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안 하겠다. 탄핵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한호 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면은 대통령은 받아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상식과 다른 특별한 행보를 보여서 모르겠는데 받아들인다면은 야당으로서 상당히 탄핵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대신요, 아까 이동관 수석 지금 이제 새누리당 침몰하는 배 얘기를 했었는데요. 새누리당 내부에서 당내 지금 리모델링 관련 움직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분당되지 않고 뭔가 내부에서 조정하려는 것이 이른바 친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하는 기류가 생겨가지고 누구를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가지고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정비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진 과정이 김무성 전 대표의 행보하고 맞물려 있어서요. 당내 상당히 이런 역학도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만났던 야 3당 대표들 뭐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한다는 당초 일정 합의 안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야3당 대표회담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담화 이후에 오히려 더 전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분이 입만 열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해법은 불확실한 여야 협상에 맡겨서 걸탕수탕하는 것보단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국 수습 방안은 그때 가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해도 충분하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해도 된다.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하는데 좀 유난히 좀 힘이 없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한다.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당론으로 정한 거는 다분히 대외용이다.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요. 오늘 야3당 대표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힘이 있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지적 충분히 받을 만 하거든요. 그 사실은 뭐 힘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야3당 공조가 저희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너졌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는 거는 사실 촛불 민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간의 그 뒤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 효과라는 것도 이제 작동을 했겠죠. 강경으로 가니까 오히려 호응이 있더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앞에 뭐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성숙한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 거국내각 총리부터 빨리 받아들여서 협상하자. 그리고 자꾸 청와대에게 공을 넘겨 압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청와대로부터 공이 넘어온 거 처리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건 그 청와대에 다시 공이 넘어갔으니까 자 4월 말 퇴진 받아들일 거냐. 일단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자기네도 비플레이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야당 우상호 대표의 왜 맥 빠졌을까?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 맥만 빠져하지 말고 좀 내부의 그 조율을 잘해서 전략을 잘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야당의 이런 상황을 겨냥한 듯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이야기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는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태도와 달리 호언장담, 큰소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임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 내려놓기로 했잖아요. 못 들었어요? 들으셨죠? 야3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여당하고 협상을 해서 오늘 그만두게 하든지 내일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저하고 손에 장 지지기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지지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 넣을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이정현 대표가 뒤에 더 붙인 말이 있습니다. 야당 틀림없이 말 또 바뀐다. 이런 얘기 더 붙인 게 있거든요.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야당이 탄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지금 시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야기로서 적절한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탄핵은 이제 없다. 뭐 이걸 자신하는 듯해요. 탄핵 전선에 이상기류가 생긴 건 분명하죠. 가능성도 아주 불확실해 보이고요. 탄핵이 되려면 더구나 이제 새누리당이 특히 비박인들 어쨌든 간에 합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한 상태에서 일단 협상하자고 하고 있고 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심은 사실 대통령 물러나는 수준을 넘어서 감옥에 가 있는데 하야가 아니라 하옥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주장하는 게 맞는데요. 이정현 대표, 저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했던
핵심 친박도 같은 속고대제의 마음으로 심지어는 같이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런 정도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국회 쪽 정당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뒀다고 해서 저렇게 고개를 들고 나서는 모습 참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요. 또 하나요. 지난번 그 촛불은 바람에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 등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어제부터는 다시 나와가지고 심지어 민심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김진태에다가 김종태 의원까지 합류해가지고 예. 심지어는 강경 종북 세력이 조직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요. 지금 민심을 또 진영 구도 또 강경 종북 기도로 나눠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역시 과도한 해석은 예전처럼 되는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 민심을 좀 제대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탄핵,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일정에 뭔가 혼선이 생겼다라고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그렇다고 해서 탄핵 소추안의 국회 의결이 물 건너간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변수는 생겼다. 야당의 발걸음 무거워졌고 변수가 생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당론에 화답해서 다음 주 초반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내년 4월 말까지 뭐 야당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지만 여당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내년 4월 말에는 퇴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돌아서면서 탄핵 소추안의 국회 의결, 야당이 발의를 하는 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거의 어려워진다. 예,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려워진다고 보고요. 네.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탄핵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된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비박들이 이렇게까지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친다면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것을 정말 또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의 스스로 4월 퇴진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탄핵은 통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변수가 사실은 그 주말에 그 또 대규모 촛불 시위가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이번에는 거거든요. 촛불 집회의 주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물론 이제 지금 그 야당이 기대하는 것도 그거겠지만은 그 차제에 그 어떤 저희가 그 걱정을 해야 되느냐면 이겁니다. 지금 민심이 사실 요구하는 거는 뭐 대통령과 야당에 대한 대통령과 그 여당 비박에 대한 그 비판도 비판이지만은 예. 사실은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한 분노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쓰나미가 확 닥쳐서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예, 이것만 얘기할게요. 예. 자, 내각 재개헌해서 선거 다시 하자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국회 예산론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곧 이제 잘못하면. 그렇죠. 예, 탄핵 문제에서 예. 만약에 야당이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거나 여당이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분노한 예, 민심이 이제 국회로 가거든요. 광화문광장에서 바로 여의도로 여의도로 가서 뒤에 있네요, 옮겨올 수 여기 있다. 그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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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뒤에 김만호 예. 원장님 뒤에 국회 국회가 모습이 있네요. 나오죠. 국회도 해산하자 이렇게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혁명적 상황이 이제 야3당은 오늘 합의는 불발했지만 야3당 공조는 어떻게 하든지 탄핵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결과적으로 야3당이 다시 한번 힘을 합칠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에게 달려있다. 네. 탄핵되느냐 안 되느냐는. 1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박근혜 달려있고. 대통령의 퇴진은 4월 퇴진을 바로 스스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죠. 예. 두 분이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니, 받아들일 그러니까 것 1차 같아요.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말 퇴진을 여당 당론 따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느냐 이것이고 다른 선택지가 예. 없거든요. 밝힌다면 새누리당 비박계에도 돌아서면서 탄핵은 사실상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안 밝힌다면 새누리당 비박계가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수밖에 한다면 없다. 우리는 탄핵안에 찬성하겠다라고 해서 탄핵 소추안이 내일 다음 주 9일, 다음 주 금요일인 9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같이. 나머지 예. 추가적인 협상의 과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4월 퇴진으로 확정됐을 경우에는 추미애 대표가 아까 사실상 탄핵이 되면 대통령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것인데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4월까지 연장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후에 이제 책임 총리를 뽑아서 대통령 역할에 대한 문제, 사실상 직무정지에 준하는 정도의 요구를 야당에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 야당이 요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도 이후에 예, 그 이후에 탄핵 마지막 이후에. 한 가지 꼭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모두에 저희가 서문시장 얘기했잖아요. 서문시장 가셔갖고 혹시라도 그 민심을 오독해서 오판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외람되시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 장의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장 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새누리당이 오늘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보면 내년 4월 말입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4월 말에 대통령 퇴진하고 퇴진하면 60일 안에 대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다음 대통령 선거 6월 말 새누리당 안대로라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가 갑자기 꺼낸 얘기인데 추미애 대표 얘기대로라면은 내년 1월 말에 대통령 퇴진하고 그렇게 되면 3월 말에 내년 3월 말에 대선이 치러지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것은 추미애 대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2일에 또는 9일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서둘러서 내년 1월 말 다음 달 말이면은 결정 내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는데 박한철 소장 임기 내에 하겠다 그런 얘기였었죠. 그 부분에 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12월 9일에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가결된다면 형식적으로는 최장 180일 6개월이죠. 더 갈 수도 그렇게 있는 되면은 내년 6월쯤에 헌재가 시간을 다 쓴다고 한다면 내년 6월에 헌재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대선은 내년 8월이 되는데 그 전에 헌재가 결정 시기를 당기면은 또 대선도 앞당겨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당들이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놓고서 퇴진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중간에 혹시 개헌의 여부도 달려 있죠. 네, 개헌은 또 그 다음 변수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참 전국 읽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예. 그러나 분명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야겠죠. 또 하나 정치권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어쨌든 성남 민심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또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